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과 촉매라는 독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지문이니까 순서, 과정, 원리에 주목해서 읽으셔야 돼요. 첫 문단 봅시다. 화학 반응에서 어떤 반응은 쉽게 일어나고 또 어떤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고요.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또 질문하고,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중심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질문한 두 가지가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 지문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봐야 된다. 경로가 중요해요. 어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들이 필요하고, 자,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 1이 되겠네요. 반응 물질들이 필요하고 그 반응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 자, 물질이 필요하고 두 번째 조건은 그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조건이. 그렇지만 분자들이 만나기만 한다고 반응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반응 물질들의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와 방향, 이 두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운동 에너지와 알맞은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분자는 반응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는 뭐라고요? 어떤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운동 에너지,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인데 최소한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니까 운동 에너지가 많을수록 화학 반응은 잘 일어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다. 이 비례관계 잘 기억해 둡시다. 뭐라고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운동 에너지가 갖는 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다. 자, 요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운동 에너지 분자 수가 적어져서 반응이 느리다는 것. 반대로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그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다. 이것까지 적어 볼까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운동 에너지 분자 수가 커져서 반응이 빨라요. 이 글의 제목이 뭐예요? 화학 반응과 촉매잖아요. 그럼 화학 반응을 빨리 일으키려면 어떻게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서 운동 에너지 분자가 커야 되고요. 반응을 느리게 조절하고 싶으면 화학 반응을 활성화 에너지를 키워서 운동 에너지 분자 수를 작게 하면 된다. 요게 이 글 전체 아주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될 거예요. 다음 문단 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의 속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반응 속도가 빨라지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커진다고 했고요. 반응은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요걸 기억하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를 줄이고 활성화 운동 에너지 분자 수를 늘리면 된다고 했죠.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물을 촉매라고 한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줄이면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매개 물질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것을 촉매라고 한대요. 촉매가 뭐라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반응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정촉매.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은 부촉매라고 한대요. 위의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것이다. 자, 이 그림은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분자들이 갖는 에너지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분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크면 어떻게 됐죠? 분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가 빨라요? 늦어요?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일문단에서 이야기했어요. 그거 계속 가지고 가면서 자, 그래프를 보면서 지문 읽어볼게요. 가로축은 뭐래요? 반응 경로. 이 반응 경로는 반응물인 질소와 수소. 반응물, 질소와 수소. 질소와 수소가 서로 충돌하여 생성물인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아까 1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반응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반응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 되고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방향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분자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을 일으키는 화학 반응은 반응 물질 질소와 수소가 있고요. 이 질소와 수소가 알맞은 방향으로 적당한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것 얘기했고요. 세로축은 에너지. 자, 세로축인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반응 경로에 특정한 지점에서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반응물인 질소와 수소가 각각 존재할 때 A의 위치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고 질소와 수소가 촉매에 부딪혀서 암모니아로 활성화되기 전에 활성화 복합체 B는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가 세로축이 에너지니까 A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B가 활성화 복합체 단계에서 가장 에너지가 크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 암모니아로 합성되었을 때 에너지의 양은 작아진다는 것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기를 질소와 수소는 각각 존재해요. 이 반응물들은. 근데 이 반응물들이 촉매에 부딪혀 서로 충돌하여 활성화 복합체가 되면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활성화 복합체와 반응물의
에너지의 차이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활성화 복합체 에너지에서 반응물의 에너지의 차이 이만큼이 뭐라고요? 활성화 에너지래요. 자,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상태를 거쳐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 C 위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암모니아 에너지가 생성된 단계. 이게 바로 암모니아죠. 이 암모니아는 반응물보다 어때요?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그림을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했고요. 그 다음은 텍스트를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의 과학자들은 100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와 100기압 이상의 높은 압력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는데 너무 높은 온도와 너무 높은 압력은 실용성이 없었어. 따라서 유일한 대안은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었는데 이를 실현한 것이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이다. 하버라는 사람이 이걸 고안했나 봐요. 이 공정에서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57kcal per 몰이었던 것을 산화철 촉매가 뭐예요? 산화철이래요. 를 사용함으로써 활성화 에너지를 12kcal per 몰로 낮춘 거죠. 자,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화철은 정촉매가 될 거예요. 정촉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그 결과로 반응 속도를 무려 10의 13승배나 빠르게 하고 반응 속도가 1000도씨 이상에서 400에서 500도씨로 낮출 수 있었다. 이 정보가 중요하네요. 자, 결국은 암모니아라는 화학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촉매 산화철을 사용했고 반응 물질은 아까 질소와 수소를 이용했죠. 그래서 결국은 반응 속도를 느렸고요. 빠르게 했고요. 반응의 온도도 낮추었고요. 활성화 에너지도 낮추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요. 촉매, 산화철을 이용하고 반응 물질, 질소와 수소를 이용하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뭐가 필요해요? 반응 물질이 필요하고요. 촉매도 필요해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서 이 암모니아 합성을 돕는 정촉매 산화철을 이용했죠. 반응 물질 질소와 수소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반응 속도를 10에서 13승이나 빠르게 할 수 있었고 반응 온도도 낮출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합성을 위해서 화학 반응의 합성을 위해선 1문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 말은 운동 에너지를 높인다. 그 다음에 적절한 충돌 방향이 있어야 된다. 촉매가 있어야 된다. 반응 물질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1문단에서 말했고요. 2문단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예를 암모니아 합성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럼 3문단에서는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자, 봅시다. 촉매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반응을 활성화하는 물질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을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었다는 것은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했다는 거죠.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사례로 이를 살펴보자. 자, 금방 얘기했던 거죠.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사례로 화학 반응이 정촉매제 산화철을 만나서 에너지가 변하는 모습을 그래프로 설명했죠. 이번에는 뭘
촉매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되면 먼저 반응물이 촉매에 흡착한다. 1단계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된대요. 뭐가요? 수소와 질소가요. 자, 이렇게 흡착한 수소와 질소는 촉매 표면에서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암모니아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촉매 표면에서 떨어져 기체 생성물이 된다. 다시 한번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과정. 첫 번째는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게 되고 그 흡착한 각각의 원소들이 원자 상태로 분해 잘게 쪼개지면 수소와 질소는 촉매의 표면에 여러 단계 반응을 거쳐 암모니아로 전환되고요. 이렇게 암모니아는 촉매 표면에서 떨어져 기체 생성물이 된다. 이 과정 중에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은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고 그 결과 반응 속도가 느리다. 질소 분자는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일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높죠.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반응 속도가 느린 거죠. 결국 이 반응의 속도에 따라 전체 반응의 속도가 결정되는데 이처럼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의 기존 반응 경로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촉매 공정 과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진다. 자, 지금 내용을 이 그래프에서 이해해봐요. 가가 비촉매 공정, 즉 촉매를 쓰지 않았을 때의 반응인데 가가 점선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 점선이 뭐야? 비촉매 과정. 반면 촉매 과정은 어떤가 볼까요?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색깔을 한번 구별해 볼까요? 촉매 공정은 실선인데 여러 단계의 반응 경로가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촉매 공정이란 얘기예요. 그 반응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 현저히 낮다. 맞죠? 자, 여기 비촉매 공정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높죠. 반면 촉매 공정, 촉매를 사용한 공정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는 것은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이 반응 단계들 중에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 반응 속도도 포함되므로 촉매는 전체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지금 이 선이 촉매를 사용한 것인데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공정보다 훨씬 반응 속도가 빨라요. 왜? 활성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여러 번 일어났죠. 뭐가요? 촉매 공정이요. 촉매를 사용한 공정이. 결국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했죠. 이렇게요. 생성함으로써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자, 3문단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수소와 질소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자 상태로 분해돼요.
다음 수소와 질소가 촉매 표면에서 여러 단계 반응을 거쳐서 암모니아로 전환되는데 암모니아는 결국은 기체 생성물이 된대요. 이 과정에서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데 질소 원자는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으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반응 속도가 느리죠.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데.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하여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문단 봅시다. 생물체 내에서도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효소라고 한다. 자, 또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생물체의 촉매는 뭐다? 효소이다.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온도나 압력에 의해 그 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생물체도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효소는 온도나 압력 등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많은 효소는 온도가 35도에서 45도 사이에서 활성이 가장 크다. 자, 그래서 온도는 35에서 45도일 때 효소의 반응이 가장 잘 나타난다. 즉 활성화가 잘 된다. 하지만 온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다. 이 온도 범위 내에서만 활성화된대요. 그 이유는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하며 화학 반응 속도도 증가하고 효소의 촉매 작용도 활발해지지만 온도가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서 촉매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래요. 또한 효소는 압력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도 기능이 떨어지는데 효소의 작용은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대요. 그런데 단백질의 구조가 그 주변 용역의 압력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압력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네요. 한편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반응 또는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이 있대요. 하나의 효소는 한 가지 반응에만 혹은 몇 가지 반응에만 반응하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고 합니다.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질을 기질이라고 하는데 자, 생물에서는 반응물질을 기질이라고 한대요. 자, 효소와 기질은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공간적, 입체적 구조가 들어맞는 것들끼리만 결합되어 반응이 진행된다. 아까 원자의 화학 반응에서는 적당한 충돌 방향, 적당한 운동 에너지, 반응 물질, 촉매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생물의 화학 반응에서는 촉매가 뭐다? 효소다. 또 반응 물질이 뭐다? 기질이다. 그런데 이 기질은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효소는 한 가지 반응이나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공간적, 입체적 구조가 들어맞는 것들끼리만 결합한다. 그것을 열쇠와 자물쇠처럼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고요. 위에서 또 생물체의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요소는 또 뭐라고 했죠? 바로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 전체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 과정,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고요.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촉매가 필요한데 그 촉매를 이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과정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4문단에서는 생물체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설명했고 생물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를 효소라고 하고요. 생물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는 효소뿐만 아니라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온도는 35에서 45도 사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압력도 일정한 범위에서만 화학 반응이 가능하다. 또 효소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또는 몇 가지의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렇게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반응하는 물질은 기질이라고 하고 이 기질은 효소와 공간적, 입체적 구조가 들어맞는 것들끼리만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풀어볼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물어봤네요. 선지 1번 화학 반응 전후 물질의 에너지는 반응 중의 에너지보다 낮다.
자, 그대로 그래프에서 확인하면 되죠. 자, 여기 반응 전, 반응 후의 에너지는 요 지점이고요. 반응 중의 에너지 지점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후의 에너지는 반응 중의 에너지보다 낮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선지 2번 볼까요?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반응 크기와 반응 속도는 비례관계 반비례라고 했죠.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크면 반응 속도는 느리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서 자, 아까 우리 본 이 그래프가 암모니아 합성 그래프죠. 질소와 수소가 각 분자가 결합이 아니고 각각의 분자가 촉매에 달라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 4번.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화학 반응은 촉매를 사용한 경우보다 여러 단계 아니죠. 자, 그래프 봐요. 자,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공정이 바로 요 공정이죠. 비촉매 공정. 그 다음에 촉매 공정은 이렇게 반응 속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비촉매 공정은 반응 단계가 한 번. 촉매 공정은 반응 단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죠. 선지 5번. 분자들이 충돌할 때 분자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반응을 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낮아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분자들이 충돌할 때 분자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화학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죠. 활성화 에너지보다 커야지 반응이 진행되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촉매 공정이 이 파란색 그래프란 말이에요.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이 선이 운동 에너지고요. 활성화 에너지 선은 바로 여기죠. 여기에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선보다 분자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커야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자, 활성화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활성화 에너지는 낮추고 운동 에너지의 분자 수는 늘려야 한다고 했으므로요. 다음 문제 2번을 봅시다. 윗글을 참고하여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1번. B는 B-에 비해 얘가 B고요. 얘가 B죠. 얘가 지금 무슨 공정? 비촉매 공정이고, 그 다음에 B가 이거죠. 이 공정은 촉매 공정인데 누구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크죠? 당연히 B의 활성화 에너지가 클 거예요. 그래프에서도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니까 이 그래프만 봐도 B의 활성화 에너지가 B-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크지만 이론상으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촉매 공정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반드시 촉매 공정에서 낮을 것이다. 알 수 있죠? 2번. 가나의 속도 결정 단계는 다른 반응이군. 가가 비촉매고 나가 촉매인데, 가 비촉매는 속도 결정 단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속도가 바뀌고요. 비촉매 촉매 공정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속도 결정 단계는 다름을 알 수 있죠. B-는 B에 비해 에너지 크기가 작아 반응 속도가 느려? No. B-가 촉매 공정이기 때문에, 즉 촉매를 사용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겠네요. 4번. 가나다는 촉매로 인해 발생한 비촉매 공정과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 그죠? 촉매 공정은 한 번, 비촉매 공정은 한 번, 촉매 공정 가나다 세 번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다음 B-의 에너지 크기가 촉매 공정의 다른 단계에 비해 큰 이유는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3문단에. 자, 3번 문제. A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은 A는 생화학 물질의 생화학 반응이죠. 생물체의 화학 반응에 대한 대해 설명한 부분이에요. 1번. 효소의 활성은 단백질 압력 변화에 영향받는다고 했죠. 온도와 압력에 효소 활성은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요. 2번. 효소가 가진 기질 특이성에 의해서 기질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고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했고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은 기질의 공간적 입체적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공간 입체적 구조 이야기는 나왔으나 공간 입체적 구조가 얼마나 잘 들어맞냐 뭐처럼 자물쇠와 열쇠 관계처럼이라고 말했으니까 이런 그럼 꼬이는 말에 속지 마시길. 구조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공간 입체가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 둘이 얼마나 잘 맞느냐가 관건이라고 얘기했죠. 4번.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에서는 온도를 낮출수록 반응의 속도가 증가한다. 자, 아까 온도는 35도씨에서 45도씨 사이에서 가장 잘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도 반응의 속도를 낼 수가 없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생물체 내 화학 반응에서 모든 요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반응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자, 3번 다시 볼까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은 기질의 공간적 입체적 구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 효소와 기질이 잘 들어맞아야 반응을 일으킨다 했으므로 얘는 맞는 말이고요. 자, 1번 이거 틀린 말인데, 자, 효소의 활성은 단백질의 압력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영향을 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효소의 활성은 단백질의 구조가 그 주변 용액의 압력 변화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히 바꾸면 효소의 활성은 단백질 구조가 압력 변화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고요. 2번. 효소가 가진 기질 특이성에 의해 기질의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질 특이성 때문에 하나의 효소는 특정한 반응에만 작용한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의 분자들이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유효 충돌이 필요하다. 자,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네요. 지문에 있는 내용과. 단위 시간당 유효 충돌의 횟수가 증가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많아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유효 충돌 횟수나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농도, 압력, 온도, 촉매 등이 있다. 고체의 경우 반응 물질에 고체의 경우 표면적 또한 영향을 미친다. 자, 위에 있는 지문의 내용과 같지만 추가된 게 농도, 고체라는 조건이 추가됐네요. 자, 그럼 선지 판단해 봅시다. 1번. 고체의 경우 반응 물질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아까 표면적도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표면적이 넓으면 반응 물질 간의 접촉 면적이 커져. 여기까지 맞죠?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하죠. 그죠? 충돌할 수 있는 면적이 커지니까 충돌하는 횟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2번. 반응 물질의 농도를 낮추면 같은 부피 속에 존재하는 반응 물질들이 적어져. 맞죠? 농도를 낮추면 반응 물질들이 적어지는 거 맞고요. 그렇게 되면 충돌 횟수가 감소하겠죠. 3번. 반응 물질들이 기체일 때 기체라면 압력을 높이면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분자 수가 감소할까요? 자, 압력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압력을 생각하지 않아도 봐요. 자, 분자 수가 감소하면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그럼 얘는 맞는데
압력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압력이 높아지면 분자수가 감소할까요?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기체가 있다고 봐요. 이 컵 속에 기체가 있는데 압력을 높여요. 압력을 높인다는 것은 누르는 힘이죠. 많이 눌러요. 이거 일정한 기체가 있는데 압력을 높인다는 것은 누르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압력을 줬어요. 기체의 양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만 압력을 줬어요. 1, 2, 3이라고 하면 1, 2, 3이라고 하면 여기 A는 1까지 압력을 뭐 한 거예요? 강하게 준 거죠. 압력을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얘는 3까지만 주었어요. 그러면 얘는 압력이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A에 비해서. 그러면 압력을 높였다는 것은 압력을 많이 준 거죠. 이거죠. 그러면 똑같은 기체가 있었는데 압력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같은 기체가 있는데 압력을 많이 주면 누르는 힘이 강해서 여기까지 원래 이만큼 있었던 건데 압력을 더 많이 주면 더 밑으로 몰릴 거 아니야. 한 곳으로.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증가하여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 4번 온도를 낮추면 반응 물질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자, 운동을 낮추면 운동 에너지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감소한다고 나왔어요. 운동 에너지와 분자수는 비례한다고 나왔으니까 맞는 말. 부촉매는 화학 반응을 늦추는 매개체죠.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늦추는 거죠.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수를 감소하게 돼서 결국은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맞는 말. 5번 어휘 문제 풀어봅시다. 자, 얘는 지금 각각을 물어보니까 이 들어갈 자리에다 이 단어를 바로 대입해 보면 되겠네요. 방향으로 다툰다. 안 되죠? 충돌한다는 부딪힌다라는 뜻이니까 아니고. 에너지를 조절한다. 에너지를 절제한다. 절제한다가 아니고 에너지의 양을 늦추거나 에너지의 양을 줄이거나 높인다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틀린 말. 그 다음 에너지를 표시한다, 안 표한다 아니고 에너지를 드러낸다라는 뜻이죠. 안 표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있게 표시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고요. 그 다음 원자로 분리한다. 원자로 나뉜다. 얘는 맞네요. 그 다음에 활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효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니까 끝난다와는 관계없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화학 반응과 촉매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